그 다음으로는 이제 맥 OS. 이름이 좀 새로웠어요. 벤투라. 네, 벤투라. 벤투라에서 이제 메인으로 얘기하는 게 스테이지 매니저였는데. 그쵸. 네. 네, 요 기능은 이제 다수의 앱과 윈도우를 매끄럽게 넘나들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원래는 미션 컨트롤이라는 네,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미션 컨트롤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편한데 이게. 이게 사실은 그 화면이 적은 수를 유지하는 사용자들에겐 굉장히 편한데 그 제 근처에 이제 팀 동료들을 보면은 화면이 정말 셀 수 없이 많게 띄워놓고 그렇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미션 컨트롤을 열면 연 것과 열지 않은 것의 그 약간 그 무질서함 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화면을 하나를 원하는 화면을 하나를 바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맞아요. 스테이지 매니저라고 추가된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제 현재 작업 중인 윈도우는 화면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열려있던 다른 윈도우들은 앱별로 왼쪽 측면으로 정렬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앱별로만 정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앱별로 합쳐서 여러 개를 그룹핑해서 나만의 그 작업 화면 이런 것도 꾸밀 수 있게 되었고요. 요거는 아마 맥OS를 깔으면은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오른쪽 위에 컨트롤 센터를 눌러보시면 요 컨트롤 센터를 통해 스테이지 매니저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이패드에서도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흥미로웠던 게 이게 뭘까요? 컨티뉴이티 카메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폰을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요거는 키노트 보신 분들이 또 새로운 액세서리를 보면서 아니 저건 또 뭔가 이건 사야 돼. 네, 이건 또 못 참지 하면서 사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컨티뉴이티 카메라라는 기능이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요. WWDC 19, 2019년도 WWDC에서 이미 발표되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메모장이나 맥에서 이제 텍스트 편집할 때 네. 이제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이제 붙여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의 확장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액세서리라던가 이제 맥북에다가 이렇게 아이폰을 딱 거치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이렇게 되더라고요. 디바이스, 이렇게. 네, 디바이스 합체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기능인가 했지만 네, 원래 비슷한 기능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추가된 이제 컨티뉴이티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부 디바이스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센터 스테이지가 마침내 이 컨티뉴이티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모든 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이제 이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던 기능이고요. 네. 영상 통화를 할 때 이렇게 화면을 잡을 때 내가 우측에 있거나 뭐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도 화면을 적당히 내가 항상 얼굴이 가운데 있게 잡아주는 애플의 또 디바이스의 종속적인 기능이었는데 이게 이제 컨티뉴이티 카메라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아이폰에서는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 컨티뉴이티 카메라가 또 모든 단말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아까 설명드린 그 프리뷰 페이지에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그 주석들이 막 달려 있는데 거기를 잘 참고해 보시면은 지원 단말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컨티뉴이티 카메라의 웹캠 기능은 아이폰 XR부터 지원을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센터 스테이지는 아이폰 11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가 되었는데 이 화면 필터 효과 스튜디오 라이트라는 화면 필터 효과는 아이폰 12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혹시라도 내가 이 기능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의심이 그쵸. 드신다면 지원 단말을 찾아보시면 네, 궁금증이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 중에 데스크 뷰라는 게 있던데 네. 이거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데스크 뷰에 대해서 네.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과연 그렇군요. 이걸 어디다 쓸까? 이제 애플에서 설명하기로는 뭐 내 책상 앞에 있는 그렇죠. 화면을 이제 웹 컨티뉴이티 카메라를 통해서 잡아주는 건데 이제 뭐 같이 뭐 작업을 하거나 뭐 만드는 거를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뭐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 기능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그 회의를 하다가 어떤 저희 팀분께서 한 분이 이거 혹시 감시용 아닐까요? 라는 안에서 뭘 하는지. 네, 합리적이신 너 키보드에서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네? 라던가 저 사실은 양심 고백을 하자면 그 회의 중에 가끔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안 잡히는 곳에서 아이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적이 가끔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데스크 뷰를 통하면 볼 수 있어서 설마라고 했지만 아니겠죠? 아니 영상에서는 카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얼마나 카드 게임을 우리가 할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요하게 추가된 기능이 패스키라는 기능입니다. 요건 이제 애플에서 패스워드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자격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뭐 문자나 숫자를 조합한 패스워드, 암호를 따로따로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이제 애플의 인증 방식을 통해서 패스키를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준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패스키는 이제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개키만 서버에 저장되고 네. 이제 개인 키는 디바이스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버가 이제 공격을 당해서 이 공개키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해킹에는 피해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나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게 되고 한번 인증해 놓은 정보는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뭐 아이폰에서 패스키를 만들어서 쓰다가 아이패드에서도 쓸 수 있고 맥에서도 쓸 수 있고 하는 또 그 애플의 연결성적인 또 기능 또 제공한다고 하네요. 또 특이하게 또 웹브라우저나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QR코드 인식을 통해서 생체 인증을 또 하게 되면 또 요 패스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애플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모든 지원되는 웹페이지에서 아니면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패스워드를 좀 많이 까먹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도요. 그 3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하기 일주일 지금, 뒤에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항상 나중에 변경하기 하고 이제 패스워드 안 바꾸기 마련인데 이제 패스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데서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태종님 말하자마자 제가 무슨 말씀 하신지 알았잖아요. 왜 저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서비스마다 비밀번호 만들려고 하는 그 규칙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그래서 외울 수가 대문자도 없어요. 써야 되고 뭐 숫자도 넣어야 되고 특수문자도 넣어야 되고 이게 또 너무 많은데 이거를 사이트마다 또 기억하기가 힘들고 맞아요. 또 항상 까먹기 때문에 비밀번호 항상 재설정하고 있고 맞아요. 뭐 이랬지만 이제 패스키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다 보면은 요런 이제 버든도 이제 요런 귀찮음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네. 너무 좋고요. 사실 요거는 근데 서버 쪽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에 이렇게 확 퍼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대응되는 사이트별로 패스키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이패드인데요. 아이패드 하드 유저로서 네. 네. 새로운 기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아이패드는 그 iOS와 맥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기능을 대부분 다 지원하는데 제가 아이패드에서만은 아니고 아이패드 특화된 기능 중에 2가지 정도를 더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가 프리폼이라는 앱입니다. 이건 사실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고 키노트 화면에서만 나오는데요. 요 일종의 화이트보드 앱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쉐어플레이 같은 기능으로 이제 뭐 메시지나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뭐 아이디에이션을 한다던가 뭐 의견을 나눈다던가 할 때 사용하기 좋은 앱인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플 펜슬을 통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기능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아이패드스러운 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올해 말쯤에 따로 공개가 된다고 하고 있어서 되게 기대 중입니다. 네. 저도 기존 메모 앱을 굉장히 협업 툴로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스테이지 매니저인데요. 이거 앞에서 지금 언급한 거랑 좀 비슷한 건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상 같은 기능인데 아무래도 아이패드다 보니까 그 맥 계열의 디바이스보다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네. 화면 개수의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화면에 4개까지 띄울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한 기능 중에 M1
칩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에서는 익스터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화면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오. 듀얼 모니터 같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구해와서 여기다가 이제 꽂아서 연결해서 시연하는 게 목표였는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안 와서 다음에 뭐 네, 다음에 따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도착한다면 언박싱 아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워치OS 이제 9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메디케이션, 이제 의료와 관련한 것인데, 기존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약 먹는 시간을 너무 까먹잖아요, 저희가. 약 먹는 알림을 준다는 거. 약을 먹었던 것도 까먹어요. 아, 맞습니다. 내가 오늘 약을 먹었던가도 까먹고 뭘 약을 먹어야 되지? 이런 것도 자주 저도 굉장히 자주 까먹는 편인데 그런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이 애플 설명에 따르면은 내가 먹는 약을 등록을 하면은 이 약과 저 약은 뭐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라던가 뭐 시간 텀을 두고 먹어야 돼요. 라는 정보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처방받은 약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약을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미국에서도 약물 이 상호작용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왜 약 먹고 까먹고 맥주를 마신다든지 저녁에 맞아요. 네, 감기약을 먹고 뭘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요 기능을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치OS에 제가 항목에 넣어놓긴 했지만 네. 당연히 아이폰이나 다른 헬스 앱, 건강 음. 앱에서도 이 정보는 다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약을 이제 먹었는데 이게 매일 먹는 약이 아닌 뭐 한시적으로 먹는 알러지 약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해두면 한참 지나서 그 약 먹고 혹시 내가 그때 어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찾아보면 되니까 너무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수면에 관련한 기능인데요. 슬립 인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네, 슬립 인사이트란 제가 그 APIP, 그 심박세동 네. 이제 히스토리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좀 네, 드리고 좋습니다. 싶어요. 일단은 그 수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항상 그 수면 하면 렘 수면 이런 거 얘기해요. 네. 그래서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사용자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지금 수면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추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찾아보니까 렘 수면 상태에서는 뒤척임이 없던가 아마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팔의 움직임이나 뭐 심장 박동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깊은 수면을 하고 있나, 이 깊은 수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가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심박세동 분석은 그 심박세동을 지금 계속 체크를 애플워치가 해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의학적 자료로 또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FDA 승인까지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고요. 네. 요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공식적으로 진단용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심박세동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알림을 주거나 아니면 요거를 또 PDF로 익스포트를 해서 의사와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고 하네요. 저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이 애플워치를 사용해서 심박수를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진짜 부정맥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전에는 난 이런 기능이 사실 왜 필요하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유용하게 병을 빨리 찾았던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을 살리는 애플의 기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킷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통화팀이다 보니 통화 그렇죠. 관련된 얘기들을 좀 사이사이 넣어봤는데 그 원래는 이제 애플워치를 통해서 일반 전화는 이제 착신을 받을 수 있고 발신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콜킷을 사용하고 있는 서드파티 앱에서도 이제 음성 통화 발신과 착신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지금 저희 통화팀에서 기술 조사 열심히 하고 있고요. 빠르게 대응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입니다.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시작할 건데요. 이게 지금 이름이 조금 긴데 이게 무슨 세션일까요? 네, 요 이름 길어서 저는 항상 앞에만 플랫폼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랫폼 세션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네, 무슨 세션이냐고 하면은
이제 키노트는 이제 서비스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 세션이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 세션은 정말 iOS나 애플을 이용한 개발자들을 위한 키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추가된 뭐 API, 정말 개발에 필요한 것들, 뭐 기술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세션은 개발 관심 있으시다면 그때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션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엑스코드 클라우드 구독 플랜이 발표됐다고 해요. 어떤 구독 플랜일지 좀 궁금한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 이제 플랫폼 세션에서는 키노트에 다루지 않았던 정말 개발자들을 위한 소식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엑스코드 클라우드라고 이제 작년에 발표되었던 CI/CD를 위한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1년 동안 베타 서비스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여름부터 이제 유료 전환을 할 것 같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클라우드에서 이런 빌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빌드 인프라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제 빌드나 CI/CD 배포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를 이용하다 보니까 유료로 책정이 되었고, 이게 그래도 조금 희소식은 그 내년 말까지 월에 25시간 정도의 서비스는 이제 무료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월에 25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마 그 빌드 시간 이제일 거예요. 아무래도 인프라에서 빌드가 되는 타임을 그 시간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요 정확한 이제 플랜도 여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요것도 네, 상세적인 것은 이제 엑스코드 클라우드 페이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플랫폼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요 세션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다루고 싶어도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세 가지 큰 주제만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오브 플랫폼인데요. 이 중에서 또 태정님께서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이번에 이제 플랫폼 세션은 그 수잔 프리스콧 부사장께서 또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비전 오브 플랫폼즈는 아무래도 스위프트라던가 언어적으로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졌으실 것 같은데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관련된 추가였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조금 더 쉽게 리더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 저같이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만 보면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울렁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에 이제 친숙하지 않거나 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일단 레객스라는 새로운 스트럭처가 추가가 되었고요.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요 변수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하이라이팅이 되면서 굉장히 사실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딱 보면은 모르겠어요. 암호문 같잖아요. 네, 암호문 같아요. 사실 제가 쓴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뒤돌았다가 다시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를 썼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기 마련인데 이게 하이라이팅이 이제 부분별로 색깔이 다르게 보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읽기 쉽게 바뀌었고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레객스 빌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더 스위프트 문법 같이 그러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그 암호문 같은 문법이 아니라 정말 스위프트를 작성하듯이 쓸 수 있도록 좀 더 리더블하게 정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진작 나왔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몇 년 묵은 체증이 이렇게 싹 내려가는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이제 스위프트 UI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눈여겨볼 만했던 게 스위프트 차트.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조금 더 손쉽게 스위프트 U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API들이 많이 대거 추가됐고요. 뷰댓핏이라고 그 뭐 스택, 그러니까 버티컬 스펙이나 호라이즌털 스펙을 이제 뷰 사이즈에 맞게 적당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레이아웃을 위한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제 스위프트 UI로 작성한 셀을 컬렉션 뷰에 넣을 수 있는 점이었는데요. 원래 이제 지금까지는 스위프트 UI로 작성한 뷰를 이제 통째로 넣는 방식을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냥 스위프트 UI를 조금 더 혼용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프트 UI를 조금 더 확산시키려는 애플의 노력이 조금 엿보이는 부분이었고, 이제 스위프트 UI로 뷰를 따로 생성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또 저 같은 개발자들을 위한 또 애플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UI 호스팅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 사용하면 스위프트 UI로 작성한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컬렉션 뷰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 거군요. 그 다음 주제, 네. 이제 시스템 익스피리언스라는 큰 주제로 설명했던 거는 이제 위젯 킷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 위젯 킷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락스크린에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위젯도 있지만 거기서는 설명을 잠시 이제 빼먹고 여기서 드리는 설명 중에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영역에 새로운 타입의 노티피케이션이 추가가 됐어요. 노티피케이션이 아래로 이동함과 동시에 거기서 약간 실시간성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노티피케이션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게 이름이 라이브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위젯킷을 이용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 요거는 아직 전부 공개된 건 아니고 개발자를 위한 정보도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 따로 공개를 할 예정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젯이라던가 뭐 라이브 액티비티라던가 해서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간결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적인 추가도 있었습니다. 라이브 액티비티의 예시를 보니까 뭐 운동, 뭐 음악 이런 게 또 있고 또 신기했던 게 제가 물건을 시킨 거, 특히 이제 음식을 시킨 후에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티피케이션을 여러 번 발생시키면서 뭐 주문이 시작됐습니다. 그쵸. 주문 뭐 배달 중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노티피케이션이 갔다면 이 라이브 액티비티를 사용하면은 하나의 노티피케이션 화면 안에서 뭐 지금 주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경기, 야구 경기라던가 농구 경기의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실시간적인 정보를 이제 노티피케이션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노티로 보여줄 수 있게 바뀐 게 굉장히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말씀하신 대로 쌓였잖아요, 노티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화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패스키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 정도가 이제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주제인데요. New API가 있나 봐요. 네, 새로운 API가 뭐 올해도 어김없이 대거 등장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다른 OS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드라이버 킷이었는데 이제 외부 드라이버, 오디오 드라이버라던가 뭐 외부 장치의 드라이버들을 이제 연결하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킷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맥OS 전용이었다가 이번에 아이패드 OS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아이패드 OS에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바로 연결해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개발도 가능해졌고요. 네. 아까 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와치OS에서 콜킷 지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워치에서 서드파티로 통화를 걸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서 맵킷과 웨더킷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뭐 맵킷 이제 지도에 대해서 뭐 애플에서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 정보, 뭐 아니면 주소를 지오메트리로 변경하던가, 지오메트리를 주소로 변경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맵킷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웨더킷이 추가가 됐는데 이 웨더킷을 추가하면서 원래 아이폰에서는 날씨 앱이 이제 네이티브 앱으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웨더킷 추가와 함께 맥OS와 아이패드에서도 이제 네이티브 웨더 앱이 추가가 되었고 특이한 점은 웨더킷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정보, 날씨 정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데 웨더킷도 유료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월에 50만 회까지 호출은 개발자 계정 가입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50만 원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또 유료 유료로. 플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태정님께서 준비하신 게 이제 또 있는데요. 베타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꿀팁 알려주세요. 네, 요 이제 키노트가 끝나자마자 올해 새로운 베타 소프트웨어들이 바로 공개가 되는데요. 이제 키노트가 끝나자마자 공개되는 베타는 이제 개발자 대상의 베타로 이제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아쉽게도 개발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건 애플의 개발자 계정, 그 연회비 99달러부터 시작하는 개발자 계정과 놀고 있는 애플 디바이스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 놀고 있는으로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네. 특히 은행 업무를 보시는 아. 이런 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 네. 초기 베타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게 뭐 기능이 원래 잘 되던 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시 돌리다가도 공장 초기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이런 정보를 왜 알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절대 놀고 있는 디바이스로 실험을 하시고 그 진짜 그 메인으로 사용하는 단말에서는 절대 실험하지 마시기를 권장을 네. 드립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애플 디바이스 준비물로 하시고 그다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될까요? 순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일단 네.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개발자 계정, 유료 결제 해두셨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뒤에 그 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이제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동을 하면 이제 OS별로 이제 베타 소프트웨어의 프로파일들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아이폰이나 다른 맥 디바이스의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프로파일을 설치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파일 설치가 돼서 재부팅이 되면 그때 설정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화면을 딱 들어가면 그때 새로운 OS 베타 업데이트가 딱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퍼블릭 베타는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7월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퍼블릭 베타는 이제 모든 사람들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요게 확실히 한 달 동안 그 안정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거된 버전이므로 요거를 받으시는 게 나으니까요. 혹시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확인 요청을 하시고 절대 함부로 까시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보면은 빨리 깔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제일 재밌었던 기능도 있고 제일 비주얼적으로 재밌었던 게 이제 포토 앱에서 눕기 뜨는 기능. 그렇죠.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언제부터 쓸 수 있어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시더라도 이제 7월이나 아니면 정식 릴리즈인 가을까지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상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제 정보를 주셨는데 이번 WWDC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번 WWDC는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겠지만 M2 칩 발표가 가장 큰 맞습니다. 이슈였어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세부 세션, 키노트도 키노트지만 세부 세션들을 찬찬히 좀 보다 보니까는 키노트에서 소개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개선과 수정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세션들 제목은 혹시라도 쓱 이렇게 한번 보시고 느낌이 쎄하다 싶은 거는 꼭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가됐던 것 중에 이제 디벨로퍼 모드라던가 아니면 푸시 투 터크, 워키토키 요것도 이제 개발이 가능해졌는데 키노트 같은 데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프라이버시 강화에 대해서는 아까 세이프티 체크 같은 거는 얘기가 됐지만 페이스트보드 퍼미션 같은 얘기는 또 이제 키노트 같은 데서는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사용성에도 연관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션 제목 보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들은 꼭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함께 해보시니까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WWDC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온라인 행사로 진행된 게 3년째인데 네. 아무래도 이 온라인 행사 이제 음. 짬바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디벨로퍼 앱이나 뭐 슬랙을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이제 많이 경험치를 습득을 해서 그런지 올해 굉장히 행사 진행이라던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 꼭 애플이 저를 초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내년까지 잘 개발을 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애플파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라인 개발 실력도 가능하다면 직접 태정님 가는 모습 촬영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2022년도 WWDC 톱파보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